부산 서면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안쪽에 자리한 돼지국밥집은 오늘도 구수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속에서 돼지고기가 부드럽게 익어가고 깍두기와 새우젓이 담긴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마다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이른 아침부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를 잡고 뜨거운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국물이 정말 좋네요. 하은지가 앞치마를 두르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33살의 하은지는 특전사 출신 중령이었지만 지금은 휴가를 내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이 작은 국밥집을 도우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등에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 작은 손으로 자신을 홀로 키워주신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거든요. 우리 은지가 도와주니까 손님들도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 어머니가 국자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어머니는 하은지가 어릴 때 남편을 잃고 이 작은 국밥집 하나로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군대까지 보낸 분이었어요. 엄마 혼자 힘들었을 텐데. 하은지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주물러 드렸습니다. 하은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밥그릇에 밥을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어 손님들에게 내어드렸어요. 어머니가 30년 넘게 지켜온 맛의 비결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단골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중령님이 직접 떠준 국밥이라 더 맛있네. 어머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셨어요. 은지야, 군대에서 고생 많이 했지?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어머니.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 도와드리는 것도 좋고요라고 답했어요. 서면 번화가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오지만 이 작은 골목 안의 국밥집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하은지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전사에서 강도 높은 훈련과 임무를 수행하며 보낸 지난 10여 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여기서는 총소리도 명령도 긴장감도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국물과 정겨운 대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거운 국솥을 들어올리려 하자 하은지가 재빨리 달려가 제가 할게요라며 받아들였어요. 이런 무거운 건 제가 해야죠. 어머니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하며 흐뭇해했지만 하은지는 어머니의 허리가 굽어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었어요. 중령이라는 높은 계급을 달고 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냥 평범한 딸이고 싶었어요. 부하들을 지휘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에서 잠시 벗어나 어머니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서 이런 평범한 순간들을 더욱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11시쯤 되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서면 번화가에서 흘러오는 소음이려니 했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국밥집 앞쪽에서 멈췄습니다. 야, 이 골목 우리 구역이라고 했잖아.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은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밖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은지가 조심스럽게 국밥집 문을 열고 나서자 골목 입구에 서 있던 3명의 남자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그의 뒤편에 선 2명은 20대 후반 정도로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여기 누구 가게야?
금목걸이를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하은지는 침착하게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국밥집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아, 그래. 그럼 우리한테 자리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자리세요? 하은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물고 이 골목이 우리 구역이거든.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돈 내야 해라며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하은지의 고든 자세와 당당한 말투를 본 남자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국밥집 안에서는 손님들이 불안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걱정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고 단골 할아버지는 저런 놈들이 또 왔네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은지는 이 모든 상황을 순간적으로 파악했어요. 이들이 단순히 술에 취한 불량배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조폭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세라는 것은 없죠. 하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 하나가 야, 이 여자 말이 되게 딱딱하네. 뭔가 다르잖아. 라며 웃었습니다. 금목걸이 남자도 하은지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오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은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10여 년간 특전사에서 단련된 몸과 마음이 경계태세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하은지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다시 기세를 부렸어요. 야야, 누가 누구한테 가라고 해?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니면서? 금목걸이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고 말하는 거야?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서면 번화가에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이 골목은 상대적으로 한적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하은지는 마음속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3명의 상대방 모두 술에 취해 있고 명백히 협박과 갈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물러나세요. 하은지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고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오, 진짜 무서워라. 그럼 안 가면 어쩔 건데? 경찰 부를 거야? 라며 비웃었습니다. 국밥집 안의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평범한 시민들이 이런 무법자들에게 위협받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금목걸이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경찰? 경찰 와도 소용없어. 우리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걸. 라고 으스댔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 젊은 남자 하나가 국밥집 유리창을 주먹으로 탁 치며 안에 있는 할머니 나와서 인사해. 라고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본 하은지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거였어요. 하은지는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평상복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하은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남자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지가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꺼내 보이는 순간 그녀의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출신 중령 하은지입니다. 하은지의 목소리에는 이제 군인 특유의 엄격함과 위험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동시에 그녀의 자세도 곧게 펴지고 어깨가 당당하게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딸에서 순식간에 군 간부의 모습으로 변신한 거였죠. 세 남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특히 금목걸이 남자는 신분증을 보더니 뭐야? 진짜 군인이야? 라며 말을 더듬었어요. 하은지는 신분증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는 명백한 공갈과 협박이에요. 젊은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그것도 중령이라는 높은 계급의 군인을 상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금목걸이 남자는 여전히 강한 척하며 군인이면 뭐해? 여기는 민간이잖아. 군인도 돈은 내야지. 라고 말했어요. 하은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휴가 중이지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고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확한 법조문까지 인용하는 하은지의 모습에 남자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특전사 출신답게 하은지는 다양한 법적 지식도 갖추고 있었거든요. 국밥집 안에서 지켜보던 손님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다정했던 하은지가 이렇게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기했어요. 게다가 여러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업장을 방해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하은지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뒤편에 젊은 남자 하나가 형, 우리 그냥 가자라고 속삭였지만 금목걸이 남자는 체면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못했어요. 아니, 군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 여기는 우리 구역이라고. 하은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당방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특전사에서 단련된 전투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국밥집 안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착하고 순한 딸이었지만 역시 군인다운 면모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단골 할아버지는 역시 우리 중령님이야라며 작은 소리로 감탄했습니다. 금목걸이 남자는 하은지의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당방위? 웃기고 있네. 여자 하나가 우리 셋을 어떻게 한다고? 라며 비웃었어요. 그는 뒤에 있던 두 젊은 남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야들아, 저 여자 좀 예의 가르쳐줘야겠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지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상대방은 3명이지만 모두 술에 취해 있어 반응 속도가 떨어진 상태였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10여 년간 특전사에서 단련된 근접 전투 전문가였죠. 그녀는 자세를 낮추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며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고. 금목걸이 남자가 먼저 주먹을 쥐며 하은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동시에 왼쪽의 젊은 남자도 야, 한 번에 끝내자. 라며 함께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하은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금목걸이 남자가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하은지는 재빠르게 왼쪽으로 몸을 돌리며 그의 팔을 잡았어요. 특전사에서 수백 번 연습한 관절기 기술을 사용해 상대방의 팔을 비틀면서 무릎으로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악! 금목걸이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거의 동시에 왼쪽에서 달려든 젊은 남자가 하은지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낮추며
상대방의 다리를 발로 차서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남자가 휘청거리는 사이 하은지는 손날로 그의 목력 경혈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아, 두 번째 남자도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겁을 먹었지만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어서 후퇴할 수도 없었어요. 이 여자 뭐야? 라며 당황하면서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하은지는 그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막아내고 반대 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아, 세 번째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며 무릎을 꿇자 하은지는 그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습니다. 모든 과정이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하은지는 숨조차 거칠어지지 않은 채 세 명의 남자들을 모두 제압한 상태였습니다. 쓰러진 금목걸이 남자가 복부를 움켜쥐고 일어나려 했지만 하은지의 정확한 타격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일으켜 제대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남자는 목 뒤를 만지며 뭔 일이야? 라며 혼란스러워했고 세 번째 남자는 손목을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지는 세 명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특전사에서 배운 것은 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 제압된 상태이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어요. 하지만 다시 움직이시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밥집 안에서 지켜보던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한 번에 세 명을 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하은지가 이렇게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니 새삼 대견했어요. 금목걸이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며 이런 일은 처음이야. 당신 대체 뭐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은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이미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출신 중령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상황을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하은지가 휴대폰을 꺼내는 모습을 본 세 남자는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진짜 경찰이 오면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상대방이 중령이라는 높은 계급의 군인이고 정당방위로 자신들을 제압한 상황이라는 사실이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잘못했어. 젊은 남자 하나가 급하게 말했어요. 금목걸이 남자도 자존심을 구기며 오늘은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하겠습니다. 조폭들이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는 가운데 하은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2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부산진경찰서죠? 서면 골목에서 공갈 및 협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육군 중령 하은지이고 가해자 3명을 현장에서 제압한 상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정확했어요. 경찰서에서는 군 간부의 신고이면서 현행범을 체포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중령님,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가해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은지는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가해자들은 모두 제압되어 있고 심각한 부상은 없습니다. 정당방위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습니다. 쓰러져 있던 금목걸이 남자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하은지가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고 세 남자는 감히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요? 다시는 안 올게요.
젊은 남자 하나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하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상인분들도 여러분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실 거예요. 국밥집 안에서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은지야, 괜찮겠니? 라고 물었어요. 하은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경찰이 오면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단골 할아버지는 이런 나쁜 놈들은 법대로 처리해야 해라며 박수를 쳤어요. 8분 후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4명이 내려서 하은지에게 다가오자 그녀는 다시 한번 신분증을 제시했어요. 안녕하세요. 신고자 하은지 중령입니다. 저기 바닥에 있는 3명이 가해자들이고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관들은 하은지의 신분을 확인하고 현장 상황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령님께서 직접 이들을 제압하신 건가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하은지는 네, 정당방위 상황에서 최소한의 힘만 사용해서 무력화시켰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쓰러진 3 남자들에게 다가가자 금목걸이 남자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대화만 하다가 갑자기 저 여자가 라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우선 일어나세요. 수갑을 채우겠습니다라며 체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은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전 11시 10분경 이들이 국밥집에 와서 자리세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위협적인 언사와 함께 물리적 공격을 가해왔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압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하은지의 전문적인 상황 설명에 감탄했어요. 시간, 장소, 상황, 대응 방법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중령님의 설명이 매우 정확하네요. 혹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특징을 더 기억하고 계신가요? 주범으로 보이는 남성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왼팔에 특이한 문신이 있었습니다. 하은지가 정확하게 답했어요. 경찰관이 금목걸이 남자의 지갑을 확인하자 과연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신분증과 함께 조직 관련 명함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역시 조직폭력배네요. 경찰관이 다른 동료에게 말했어요. 중령님 덕분에 우리가 오래 추적하던 조직원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은지는 다행이네요. 이 지역 상인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국밥집 안의 어머니와 손님들에게도 간단한 진술을 받았어요. 모두가 하은지의 대응이 적절했고 조폭들이 먼저 위협과 폭력을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당방위가 명확하고 오히려 중령님이 시민 보호에 기여하신 것 같습니다. 3명의 조폭들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며 골목의 상인들과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서 박수를 쳤어요. 고맙습니다, 중령님. 덕분에 우리가 편안해졌어요. 하은지는 이런 반응에 조금 민망해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중령님, 수사가 진행되면 추가로 연락드릴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죠? 경찰관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협조하겠습니다. 하은지가 정중하게 답했어요.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 지역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국밥집 주변은 전보다 더 평온해 보였어요. 하은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은지가 있어서 든든해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경찰이 떠나고 난 후
골목은 이상하게도 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진 듯한 분위기였어요. 옆 가게 사장님들이 하나둘 국밥집으로 찾아와 하은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중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맞은편 분식집 사장님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에 2번씩 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면 손님들한테 시비 걸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하은지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편안하게 장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도 옆에서 우리 딸이 군인이라서 이런 일에는 용감해요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퍼져 더 많은 손님들이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중령님이 계신 곳이죠? 조폭들을 혼자서 다 잡았다면서요? 하은지는 이런 관심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국밥집은 평소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하은지는 어머니와 함께 분주하게 손님들을 맞았어요. 어머니, 오늘 장사 정말 잘 되네요.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 우리 은지 덕분이야.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라고 말했습니다. 단골 할아버지께서는 다른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이 집 딸이 진짜 대단해요. 특전사 출신 중령이거든요. 아까 조폭 3명을 혼자서 다 때려 눕혔어요. 다른 손님들은 정말요? 대단하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오후 2시쯤 한 명의 젊은 여성이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혹시 하은지 중령님 계신가요? 하은지가 네, 제가 하은지입니다라고 답하자 그 여성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김소영이라고 해요. 오늘 일 정말 고맙습니다. 김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카페도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돈을 안 주면 손님들한테 시비 걸고 매일 스트레스였어요. 중령님 덕분에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은지는 김소영의 손을 잡으며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위로했어요. 어머니도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하은지는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새삼 깨달았어요. 저녁 무렵 하은지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국밥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놀라셨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놀라기보다는 자랑스러웠어. 우리 은지가 이런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게라고 말했어요.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 이런 데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은지가 조금 감개무량하게 말했습니다. 특전사에서 열심히 훈련받은 게 결국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데 쓰이는 거네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은지야, 너무 무리하지는 마. 엄마는 내가 다치지 않고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라고 말했어요. 하은지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밤이 되자 골목은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상인들이 마음 편히 가게 문을 닫고 주민들도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은지는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일상이구나. 하은지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임무나 작전이 아니라 이런 소소하지만 소중한 평화가 진짜 자신이 보호해야 할 것들이었어요. 어머니의 미소, 이웃들의 감사 인사, 그리고 다시 찾아온 골목의 평온함이 그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닫으며 어머니가 내일도 손님들이 많이 올까?
라고 물었어요. 하은지는 아마 며칠 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금방 평상시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하은지는 이런 관심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하은지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오전 일찍 국밥집 준비를 마치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어머니가 시장에 가신 사이 조용한 가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은 평온했지만 하은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한 일일까? 하은지가 속으로 자문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 과연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것은 적을 제압하는 기술이었지만 민간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무거웠어요. 그때 국밥집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하은지 중령님이신가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저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육군 헌병대에서 근무했었고 지금은 이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김유진이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며칠 전 일을 들었는데 꼭 한번 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하은지는 김유진을 자리에 앉게 하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헌병대 출신이시라면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요. 김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군 내외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령님의 고민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이라니요? 하은지가 의아해하자 김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군인으로서 민간에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 말입니다. 하은지는 김유진의 정확한 지적에 놀랐어요. 정말로 자신이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며칠째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다른 방법은 없었을지. 김유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헌병대에서 근무할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민간인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다가 불가피하게 무력을 사용해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중령님처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하은지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김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국 깨달은 것은 진정한 강함이라는 게 무력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상황을 통제하고 더 큰 피해를 막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은지는 김유진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와 이웃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다른 방법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중령님이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절제된 힘의 사용이었어요. 김유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셨잖아요. 그것은 오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은지는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고민이 되었거든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건 아닌지, 좀 더 대화로 해결할 방법은 없었을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들이었잖아요. 김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그 조직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들은 대화로 해결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중령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피해는 계속되었을 거예요. 이때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셨어요. 김유진을 보시고 어머, 손님이 오셨네요 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유진은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하며 하은지 중령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딸을 두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우리 은지가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어요. 군대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지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김유진은 일어나며 하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용기와 책임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은지는 김유진과 악수하며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김유진이 떠난 후 하은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하은지의 일상은 다시 평범한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조폭 사건은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부산진경찰서에서는 하은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관심보다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부산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일하는 박미경 팀장이 하은지에게 작은 부탁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중령님, 저희 센터에서 진로 특강을 진행하는데 혹시 청소년들에게 짧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은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말주변이 좋지 않아서 과연 도움이 될까요? 박미경 팀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중령님의 진솔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우리 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그래? 라고 격려했어요. 결국 하은지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청소년 센터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강당에는 고등학생 3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들이었지만 하은지가 군복 차림으로 나타나자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군인이 된 이유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지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멀리 가는 게 걱정되기도 했지만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정작 군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중령님, 군대가 힘들지 않았나요? 하은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한 것은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었어요. 가족, 친구들, 그리고 평범한 일상들 말이에요. 얼마 전에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은지가 최근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은 진정한 강함이라는 게 남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한 여학생이 그럼 중령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물었어요. 하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길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각자의 길이 있을 거예요. 하은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길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강연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하은지에게 다가와 질문했어요. 중령님, 저도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자도 특전사가 될 수 있나요? 하은지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답변해주며 격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은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밥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 잘했지? 라고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하은지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어머니는 역시 우리 은지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지는 국밥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어보았어요. 평화로운 저녁 풍경 속에서 상인들이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풍경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오늘 강연을 들었던 한 학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중령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중령님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은지는 따뜻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하은지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군인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은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큰 영웅이 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고 진정한 강함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소중한 힘이 됩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